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패럴럭스 이펙트 스크립트 작업을 들어갈 거고요. 이거 역시 자바스크립트와 jQuery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jQuery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보는 걸 추천하고요.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기 싫으면, jQuery 공부하기 싫으면 자바스크립트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둘 다 알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패럴럭스 이펙트 효과 중에 우리가 지금 작업할 거는 이 효과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스크롤을 올리면, 이렇게 스크롤 올릴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효과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이제 jQuery를 만들었다라고 치면 이거를 다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똑같은 효과를 jQuery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서 두 번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작업하실 때 좀 더 이해가 쉬워지는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럴럭스 스크립트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짜고 CSS로 작업하셔야 되는데, 그 작업은 생략을 할 건데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뭘 만들어 보냐면, 이거는 뭐 스크립트 시간이니까 우리가 따로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나오는 거를 스크립트로 어떻게 짤지 작업할 건데, 우선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 작업을 할 거예요. 기존에 이미지 이펙트, 마우스 이펙트 작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폴더를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이번에는 패럴럭스 이펙트라고 하나 만들 겁니다. 패럴럭스 이펙트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요. 폴더 만드셔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시게 되면 오픈 이걸 이용해서 폴더를 갖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 만들 거냐면 패럴럭스를 만들 거죠. x01.html 요거 하나 만들 겁니다. 여기다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작업을 시작할 거고요. 언어는 K5로 변경해 주시고, 여기는 패럴럭스 이펙트 01 작업해 줄 거고요. jQuery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제 수업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같이 따라할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따라 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소스가 다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소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웹 폰트를 하나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 웹 폰트에 라토 폰트라는 거 설정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넣어 줄 거고요. 이렇게 웹 폰트 하나 설정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인포 간단하게 있죠.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포도 여기다가 바디에다가 그대로 좀 넣어 주실 거고요. 인포 패럴럭스 효과 요거 틀린 거 없죠? 네, 요거 좀 그대로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메인 사이트가 좀 복잡하죠. 요거는 카피해서 쓰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짜보는 걸 추천해요. 저는 짜보는 거 한번 추천합니다. 이 시간이 HTML, CSS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작업하진 않지만 한번 짜보는 걸 추천해줘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컨텐츠가 있고 워랩이라는 게 감싸져 있죠. 워랩 감싸져 있고 H1 있고 컨텐츠가 여기 있고, 이 안에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데 섹션 안에 스팬으로 번호, 제목, 이미지, 그 다음에 p 태그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CSS를 하나 카피해 오실 건데요. CSS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요, 한번 직접 보면서 따라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하긴 하는데, 여기서 섹션 9번까지 여기까지만 가지고 올 거예요. 섹션 9번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도 스타일도 이쪽에다가 웹폰트 밑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스타일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로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할 거니까 이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오른쪽 눌러서 라이브 서버로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세팅이 됐죠.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거 보시면 확인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뭘 보냐면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스타일에 가보시게 되면 기본 세팅도 되어 있지만 인포 같은 것도 뭐 세팅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고요. 쭉 내려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컨텐츠부터 여기서부터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위드 값은 1000px로 맞춰놓고 최고는 90VW, VW, VH 뭐 이런 것도 썼어요. 최신 소스로 쓴 겁니다. CSS도 최신 소스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막 125VW 마이너스 돼 있고 그 다음에 변수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여기 변수를 이용해서 그냥 컬러 값을 쓴 게 아니라 CSS도 변수를 쓸 수 있죠. 이 변수는 이쪽에 가보시면 여기 설정이 돼 있죠. 이 부분 여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용한 거예요. 이게 편리한 점이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바스크립트 가면 색깔 전부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색깔 같은 걸 바꾸시면 밑에서 클래스에서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서 저렇게 작업해 주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변수 값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고요. 그죠? 여기도 탑 값을 변수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봤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작업해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신 소스로 썼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CSS도 있을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제 거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모르는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미지에 패딩 바텀을 줘서 왜 이런 식으로 칼씨는 요거는 있는 사람 아직 있는 게 정형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거 칼크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커클리케이션의 약자거든요. 계산 CSS도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위드 값에서 변수 갖고 오고 여기 보면 레티오라고 비율을 갖고 왔죠. 요게 여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비율 같은 것도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바꾸면 바꿨죠. 화면을 봤을 때 보시면 이미지 비율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바꿔볼게요. 바꾸시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아까 좀 달라졌죠? 네, 이런 식으로 비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뭐 이제 500에서 700으로 바꾸시게 되면 알게 모르게 뭐가 다 바뀌어져요. 다 완성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 이렇게 변수화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놓으면 훨씬 더 빠르겠죠, 편하겠죠. 최신 브라우저에서 먹히기 때문에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여기에서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작업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거는 한번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아직 기회가 없지만 저랑 같이 할 기회가 없지만 추천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 직접 한번 해보는 걸 추천하고요. 그러면 이제 스크립트를 들어갈 건데 jQuery를 쓸 거기 때문에요. jQuery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jQuery 쪽에 가서 스크립트 소스 가져올 거고요. 좀 더 애니메이션을 부드럽게 작업해주고 효과적으로 작업해주기 위해서 GSAP도 작업할 거거든요. GSP가 모르시면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 이제 예제에서는 GSP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많이 좀 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두 개 연동시켜 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제일 먼저 패럴럭스를 작업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여기입니다. 요거 스크롤 탑값. 요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스크롤 탑값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저거부터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저걸 어떻게 구하는지. 저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저거를 구한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볼까요? 여기다가 윈도우는 브라우저를 얘기하는 거죠. 윈도우가 스크롤 됐을 때 여기다가 함수를 설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겁니다. 한 문장이죠? 그래서 윈도우 브라우저가 스크롤이 되면 무엇인가를 작동시켜라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저는 뭐라고 만들 거냐면 변수를 설정해 줄 건데 상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컨스트는 상수의 값이 변하지 않죠. 렛과 그 다음에 바가 있죠. 요거 세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얘는 옛날에 쓰던 거, 요건 요즘에 쓰던 거고 얘는 상수 변하지 않는 겁니다. 데이터 값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저는 스크롤 탑값이라고 이름을 지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 브라우저에서 스크롤 탑값을 갖고 올 겁니다. 스크롤 탑값을 갖고 올 거고요. 거기에다가 갖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항상 갖고 오신 다음에 컨솔 로그 이용해서 스크롤 탑값이 몇이 되는지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쪽에 세팅이 된 거 있죠. 검사로 한번 확인해 볼 거면 확인해 보면 콘솔 로그로 확인할 수 있죠. 스크롤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 보시면 스크롤 값이 계속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롤 값이 계속 움직이는 거. 요 값이죠. 여기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스크롤 값이 움직이면 요 값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요 값이 여기 지금 스크롤 값이 있죠? 여기 계속 늘어나는 게 요 값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롤 값을 이렇게 구했죠. 근데 문제는 이 스크롤 값에 보면 소수점까지 계속 나오죠. 소수점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제가 정리한 거에 보면 요런 게 자바스크립트에 요런 게 있어요. 여기에 문자형 데이터를 정수형 데이터로 바꿔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 한번 감싸주는 거죠. 이렇게 감싸주면 우리가 좀 더 보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스크롤 탑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쪽 있죠. 여기다 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작업해 주면 돼요? 거기는 이쪽에다 스크롤 탑 값이라고 클래스를 만들어 놨죠. 요거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마 다른 영상 보고 하셨으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크롤 탑 값에다가 글씨를 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텍스트라는 메서드를 쓰시면 되겠죠. 텍스트라는 메서드를 써서 이쪽에 요거 작업한 거 있죠. 요거를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 화면을 이렇게 바뀌면 숫자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여기에 숫자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스크롤 탑 값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스크롤 탑 값을 다 구한 거예요.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롤 탑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넣어준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쪽에 우리가 패럴럭스 사이트를 이렇게 지금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거든요. 이걸 한번 제가 올 캡처를 한번 해볼 건데 올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저거를 올 캡처 한 다음에 제가 피그마에서 한번 열어볼 건데요. 피그마에서 이쪽에서 한번 열어볼 겁니다. 그래서 피그마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하기 되게 편합니다. 강의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지만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훨씬 더 쓰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천하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제가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갔죠.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미지가 복사가 안 됐네요. 카피가 안 되네. 오케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이렇게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스크롤 값을 구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스크롤 값을 계속 구했단 말이에요. 여기 스크롤 값을 계속 구했죠.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스크롤 값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스크롤 값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값이랑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박스 있죠. 요 첫 번째 박스에 여기서부터 요 박스 여기 있죠. 여기까지의 거리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값이랑 스크롤 값이랑 비교하는 거죠. 스크롤 값이랑. 그래서 만약에 스크롤 값이랑 지금 스크롤 값이 여기 돼 있어요. 여기서 돼 있고 스크롤 값이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크롤 값 구하는 건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요 박스의 오프셋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박스의 오프셋 값은 어디서부터 얘기하는 거냐면 두 번째 박스의 오프셋 값은 여기서부터 얘도 두 번째 박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까지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기 섹션 2의 오프셋 값 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 0부터 여기까지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3는 어떡하냐? 그럼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나는 거죠. 3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그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 탑 값하고 요 섹션의 오프셋 값을 비교해보면 만약에 화면이 둘 다 같다 라고 해놓으면 여기 둘 다 같죠. 같으면 요 화면이 나올 거고 그죠? 스크롤 값이 좀 더 커지겠죠. 내려가면 커지는 거죠. 커지면 그 다음 섹션이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패러독스의 원리는 그거예요. 오프셋 값과 스크롤 값만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하시게 되면 다 끝나요. 그것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각 박스의 오프셋 값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작업해 볼게요. 오프셋 값을 구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첫 번째 섹션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첫 번째 섹션 SHTION 섹션 1에 여기다가 오프셋이라고 작업해 주고요. 그 다음에 탑값 이렇게 탑값을 구할 겁니다. 그죠?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한 다음에 누구한테 줄 거냐면 여기도 스크롤 탑에다 데이터를 뿌려줬잖아요. 여기 다 만들어 놨잖아요. S1OT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오프셋 탑값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입력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텍스트로 여기도 소수점 안 나오게 작업해 줄 거예요. 소수점 안 나오게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첫 번째 섹션의 탑값을 여기다 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정수형으로 바꿔주고 텍스트로 뿌려주는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은 746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섹션이 있죠. 첫 번째 섹션에 여기에 첫 번째 섹션의 여기 값은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746이 되는 거예요. 그죠? 스크롤 값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늘어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764가 되면 이렇게 764 여기 설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네요. 여기 섹션 1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되게 되면 764가 되면 우리 눈에 화면에 딱 보이는 겁니다. 딱 보이는 거죠. 그죠? 763, 764 화면에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스크롤 탑 값의 값과 섹션의 오프셋 값이 같으면 우리가 그 섹션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도 3, 4, 5, 6, 7, 8, 9 그래서 여기도 2번 여기다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작업해주고 각 섹션의 오프셋 값을 구해버리는 거죠. 7, 8, 9 이렇게 구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다시 내가 두 번째 섹션을 보고 싶어요. 그럼 스크롤 탑 값 여기 한번 세 번째 섹션을 볼게요. 세 번째 섹션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스크롤 탑 값이 2771로 돼 있으면 2771로 대충 맞춰 놓으면 화면에 보이는 거죠. 그죠? 섹션 4번을 보고 싶으면 스크롤 탑 값을 3818로 맞추면 되겠죠. 섹션 5번을 보고 싶으면 스크롤 탑 값을 4777로 맞추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면 그 섹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하죠. 좀 더 스크립트를 보기 편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걸 한번 좀 더 보기 편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작업해줬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if문을 써서 스크롤 탑값 구해놨잖아요. 스크롤 scro
LL 스크롤 탈값 여기 이렇게 작업해줘야 되죠. 네, 스크롤 탈값. 네, 스크롤 탈값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보다 크냐면 이쪽에 섹션 1 있죠. 요거 1보다 컸을 때, 이렇게 컸을 때 얘한테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섹션 1에 있는 거기에다가 add 클래스 show를 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주고 컬러를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작업해주고 여기다가 S 여기다가 S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에는 S에다가 텍스트한테 뭐라고 줄 거냐면 CSS로요. 여기다가 컬러를 레드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서 여기다가 레드 이런 식으로 줘볼게요. 됐죠? 섹션 1의 오프셋 값이 스크롤 값이 커지면 얘를 컬러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빨간색으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리플래시해서 지금 스크롤 탑과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값이 커지고 있죠? 764가 넘어가면 이렇게 764가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1723을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여기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작업해 주시죠. 여기도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면 스크롤가 바뀔 때마다 그 섹션을 지나고 있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뜨죠. 이렇게 작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없어질 때는 빨간색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저거 써주시면 돼요. else만 쓰면 되죠. else만 써서 이쪽에다가 다시 이거를 원래 색으로 돌려버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화이트 이렇게 else문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else문을 써주시게 되면 이렇게 else문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764에서 뭐가 틀렸나 본데요. 764 에서 S문을 써서 S0T76 764 다시 한번 확인해서 1번 다시 올라가면은 뭐가 틀렸네요. 그쵸? 그래서 틀렸을 때는 항상 보시면서 검사하시면 되는데 틀린 게 없는데 S문 S102의 컬러는 화이트 보다 크면 아니면 이렇게 번호를 안 바꿔줬군요. 2번 여기 번호 안 바꿔주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빨간색 됐고 빨간색 됐죠? 올라가죠? 다시 지우면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스크롤 값에 가장 필요한 메서드를 지금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했죠?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죠. 보시게 되면 너무 노가다긴 합니다. 이게 너무 반복적으로 노가다긴 한데 어쨌든 여기는 출력용이 되겠죠. 여기는 출력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력용 여기도 출력용 여기도 레드 색깔 레드색으로 바뀐 거 레드라고 작업해 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됐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된 건 뭐 별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여기다가 평소에 이렇게 얘네들이 안 보였다가 1번 2번 얘네들이 다 안 보이는 거죠. 얘네들이 다 안 보였다가
내가 그 섹션에 갔을 때 보이게 작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작업하려면 먼저 우선 CSS를 먼저 작업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스크립트랑 똑같아요. 얘랑 또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다 다를 게 없는데, 요거는 나타나기라고 작업해주고, 스크롤해서 섹션 1의 오프셋 탑값이 여기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섹션 1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섹션 1에다가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여기는 add 클래스 이용해서 이렇게 해줘서 여기다가 show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 스크롤 탑값이 섹션 1의 오프셋 값보다 크면 섹션의 add 클래스에 show가 생기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다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거예요. 9번,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타나기. 그러면은 이쪽에 검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월앱의 컨텐츠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보시게 되면 이 쇼가 생기죠. 이게 쇼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월앱의 컨텐츠에 보시게 되면 쇼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이렇게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쇼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섹션에 쇼가 붙었을 때 확인하면 되니까, 이거를 쇼가 붙은 거 이제 CSS로 확인했죠. 여기서 확인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CSS에 가서 요쪽에다가 여기도 뭐라고 해줄 거냐면 나타나기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여기서는 주석 표시를 이렇게 작업하죠. 그래서 나타나기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컨텐츠 전체 섹션이니까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컨텐츠라고 되어 있죠. 컨텐츠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컨텐츠의 그 밑에 있는 섹션들, 여기 섹션 태그들, 여기에 섹션 태그들, 얘들한테 작업을 해줄 겁니다.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 오페시티를 0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0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 여기다가 트랜지션을 살짝 줄 거예요. 움직임 효과를 줘서 트랜지션을 살짝 줄게요. 트랜지션을 주고 모든 영역에 1.3초 이렇게 효과를 줄 겁니다. 이렇게 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크립트로 섹션에 쇼가 나타나게 작업을 해줬죠. 그래서 여기다가 쇼가 붙었을 때는 오페시티 0에서 오페시티 1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0에서 1로 쇼가 생기면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랜지션을 걸어 놨습니다. 그리고 1초로 작업을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면 다시 처음으로 올려서 스크롤 내려 보겠습니다. 스크롤 내리면 여기서 나타났죠. 또 누르면 나타났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좀 천천히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확인해 보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죠?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만 줄여서 저도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나타나면은 이미지가 나타나긴 하는데 조금 늦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늦게 나타나는 것 같죠? 살짝 좀 더 흐름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트랜스폼을 쓸 수가 있죠. 트랜스폼을 써서 여기다가 트랜스폼을 쓴 다음에 TRS 트랜스폼을 쓰시고,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 Y 값을 줘서요, 좀 밑으로 내릴게요. Y 줘서 200px로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쇼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다가 0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 이게 있다가 여기서 딱 빨간불이 불러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는데 너무 늦게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작업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데 요 빨간 점이 여기에 맨 위에 있죠. 여기랑 같았을 때 빨간 점이 스크롤 탭이랑 같았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같았을 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하이트 값이 요 정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이는 화면이 요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보이는 화면이죠. 이게 보이는 화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게 있다가 요렇게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화면이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안 보이다가 여기 이제 오프셋 값이 여기에 맞으면 요쪽이랑 스크롤 탑 값을 맞춰놨기 때문에 여기에 딱 이렇게 맞았을 때 그때 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좀 늦게 나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 화면의 하이트만큼을 여기서 지금 보면 하이트만큼만 빼주거나 더해주면 좀 더 일찍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일찍 나타나게. 그래서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게 지금 그림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림이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이쪽에 가서 섹션 1번한테만 제가 섹션 1번 있죠. 이쪽에 가서 섹션 1번한테만 살짝 줘볼게요. 뭘 줄 거냐면 여기다가 섹션 1번한테만 여기다가 비지를 CCC라고 줘볼게요.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이거 아니고 요걸 확인해 봐야겠죠. 여기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섹션 1이 들어갔죠. 이게 섹션 1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요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 섹션 1이 있잖아요. 요게 여기 딱 맞으면 빨간불이 들어오게 해놨어요. 빨간불 들어오죠. 그죠? 그때 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느리단 말이에요. 너무 느리니까 여기서 요 오프셋 값과 요 스크롤 값에 맞추는 걸 해놨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느려요. 그래서 요 하이트 브러저의 하이트만큼을 빼주면 더해주면 이쪽에 나타나게 작업해주면 여기 나타났을 때 작업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업해줄 거냐면 이렇게 해주면은 나타나는 게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원리를 알고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해줄 거냐면 플러스라고 작업해줄 거예요. 스크롤가도 높여줄 겁니다. 뭐라고 해줄 거냐면 윈도우에 여기다가 윈도우에 하이트 값만큼만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금 여기서 벌써 나타났죠. 그죠? 이렇게 벌써 나타났어요. 만약에 하이트 값의 중간만큼 한 이 정도 나눠준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이 정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없다가 여기 정도 나타나면은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랑 좀 느낌이 틀리죠. 좀 빨리 나타나는 것 같죠. 이렇게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트랜스레이트 Y 200을 줬기 때문에 얘가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값을 조절해주면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우선은 2라고 한번 작업을 해놓고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췄죠. 됐죠?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업해줬고,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는 건 멋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씩 나오게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하나하나씩 나오게 작업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작업했었냐면 이쪽에 스타일에 가보시게 되면 이쪽에다 각각을 건 거예요. 뭐라고 걸었냐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보시면 아이트 넘버, 그죠? 넘버에다가 오페이트 0, 트랜스트 Y 200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을 해준 거예요. 일일이 이렇게 작업해 준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그래서 컨텐츠에 처음에는 이쪽에 CSS에 가서 이제 스크립트는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는 한 번에 여기는 한 번에 나타나기, 그죠? 요건 이제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작업해 줄 거는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버가 있을 거고요. 넘버가 있죠. 그 다음에 타이틀 종류가 이렇게 타이틀로 작업해 놨고요. 여기도 타이틀.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는 이미지 워랩
이미지 워랩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DSC, 여기는 DSC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도 또 DSC네요. 이게 두 개 들어갔네. 이거 고쳐야겠네요. 잘못됐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4개로 이렇게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쇼가 나타났을 때 맞춰줄 거라서, 오케이, 쇼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쇼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쇼를 붙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쇼를 붙여서 작업해 줄 거예요. 그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건 여기 이렇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 맞춰주면 보기 편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맞춰줘요. 처음에는 이쪽에다가 오페시티를 0으로 작업해 줄 거죠. 이렇게 여기서 나머지 다 안 보이게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오페시티 1로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이것도 한꺼번에 나타나겠죠. 한꺼번에 나타날 건데 이것도 역시 시간차를 주시면 되겠죠. 시간차를 주시게 되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줄 거냐면 트레이션을 줄 건데, 여기다가 트레이션 움직임 효과를 컨트롤 할 수 있죠. 모든 영역에 1초 동안 작업해 줄 거고요. 얘는 0.1초 뒤에 움직이게 작업해 줄 거예요. 이직 효과로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요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타나고 요게 나타나게. 그래서 여기는 0.3초 뒤에, 얘는 한 0.6초 뒤에 딜레이를 줄 거고요. 얘는 0.9초 뒤에 이렇게 딜레이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개별적으로 나타나게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시 한번 이쪽에 가서 1번 나타나죠? 나타나긴 나타나면 2번 나타나고, 2번이 근데 이거 너무 진하게 됐네요. 그죠? 2번은 오페시티가 원래 저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는 0.07 요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처음엔 없다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스크롤 올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해서 나타났죠. 여기도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살짝 트랜스레이트 줘서 좀 더 움직임 효과를 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처럼 트랜스폼 줘서요. 여기다가 트랜스폼 주신 다음에 트랜스레이트 Y 줘서 200px 정도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줄 거고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네들한테도 다시 제자리로 오려면 0이라고 작업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0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다 순서도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 줄 때는 정렬이 잘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맞춰줘요. 이건 뭐 여러분들 스타일이지만 이렇게 맞춰줘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좀 느낌이 좀 틀려졌습니다. 그래서 스크롤 내리면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2번 가면 이렇게, 3번 가면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에서 살아 나오게 살짝 되는 거죠. 근데 이쪽 타이트 같은 경우는 밑에서 나올 필요가 없어서 저는 얘는 Y라고 주지 않고 X라고 줄 겁니다. 이렇게 X라고 주고 여기도 X라고 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나타날 때 이렇게 5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 나타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애니메이션을 줄 때 이직 효과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타날 때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쪽에 가보면 이직 효과 우리가 준 게 있어요. 쇼에 작업하시게 되면 쇼에 여기다가 이제 쇼가 생겼잖아요. 컨텐츠 아이템에 쇼가 생겼을 때, 여기에 쇼가 생겼을 때는 이쪽에 가서 오버에 가보시면 아하, 이게 아니군요. 쇼가 생겼을 때는 여기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안 나오나요? 지금 요거죠. 이미지에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트랜지션 같은 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기 트랜지션 같은 게 들어갔는데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임 속도 같은 거. 이런 걸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하는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지 효과 대신에 이 큐빅 버지니아 효과를 이용하시게 되면 좀 더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용하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진 효과 대신에 나는 움직임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이미지가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션을 줘서. 그리고 확인해 보면 볼까요? 자, 다시 7번까지 봤고요. 8번 보면 움직임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랑은 좀 틀립니다. 미세한 효과지만 느껴지나요? 이렇게 해서 좀 달라진 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훨씬 더 저는 부드러웠다고 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 하시면 돼요. DSC도 얘도 이제 왼쪽으로 나오고 싶다. 그러면 X 뭐 이런 식으로 작업해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다시 이렇게 글씨가 나오죠. 네.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나름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트랜지션을 좀 배웠으면 이렇게 말고 나는 좀 회전하면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죠. 로테이트를 뭐 한 30도 이렇게 돼 있다가 얘가 지금 얘니까는 여기다가 로테이트를 0도 이렇게 작업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확인해 보면 자, 나오는 게 또 틀려집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여기에다가 스키 같은 걸 좀 추가해. SKEW 기울기를 좀 추가해줘서 여기다가 뭐 한 20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또 스키 같은 거 줘서 이렇게 해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좀 더 느낌이 틀리죠. 이렇게 느낌이 틀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저런 모션을 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 보면서 이것저것 해봐야 이것저것 해보셔야지 저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괜찮죠? 나쁘지 않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좀 뭔가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 왼쪽과 오른쪽이 나올 때 방향이 좀 다르게 바꾸고 싶어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홀스위스 짝수일 때 나오는 방향을 반대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완벽하게 하려면 그렇게 작업해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살짝 이미지 나오게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화면 줄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꾸미기 나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꾸미에 따라 이제 CSS의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다양한 효과. 이런 것들은 조금 처음 봤다. CSS 애니메이션 주는 거 처음 봤다 라고 하면 애니메이션 좀 공부하고 오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깔끔해졌죠.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쇼 나타났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홀수 짝수를 구분하는 게 요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요거 2분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엔티티 차일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작업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복사해서 CSS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이쪽에다가 할 수 있을 때 짝수 넘버는 필요가 없죠. 넘버는 필요가 없습니다. 타이틀은 필요가 하죠. 섹션에서 여기다가 생겼을 때 nth child 써서 th child 쓰신 다음에 2분 이렇게 작업해주고 2분 작업해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시고 네, 여기는 이미 돼 있으니까 요 위에는 돼 있으니까 이미지 워랩도 필요한가요?
이제 이미지 워랩도 필요할 것 같아요. 2분 짝수일 때. 타이틀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2분이 됐을 때는 DSC에 보면은 여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됐고 여기 위에도 또 만들어야 되는군요. 그죠? 이게 반대로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반대로 돼야 되니까는 이쪽에다가는 여기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2분이 안 됐을 때 2분 쇼가 안 붙었을 때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해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해 줘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좀 복잡해지니까는 우선 그냥 넘어가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럴럭스 효과입니다. 이렇게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은 별거 없는데 안 해봐서 좀 어려운 것 뿐이지 이런 것들도 플러그인 쓰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짜보면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끝내볼 거지만 이런 식으로 끝낼 거지만 다음에 되면 이제 이렇게 또 너무 보시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죠? 너무 뭐가 비효율적이냐면 똑같은 게 너무 반복이 됩니다. 그죠? 똑같이 너무 반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줄이고 그 다음에 작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배우게 될 건데서 우선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만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업한 거 여러분들 작업한 거는 깃헙에다가 올려셔가지고요 같이 공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셨으면 이제 또 이쪽에 깃헙에 가셔서 여러분들 작업한 거 샘플 이거 해서 이건 날짜 오늘 날짜에서 업로드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로드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업로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깃헙에 가보시게 되면 아마 깃헙에 가보시면 그런 게 이제 업로드 된 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깃헙에 가보시게 되면 이쪽에 스크립트 샘플에 가보시면 이쪽에 지금 제가 오는 게 오늘 한 게 패럴럭스죠. 여기 패럴럭스 01 요거 작업해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작업한 거 있죠. 여기 작업했으면 이미지 1번 요거 작업했었는데요. 요거 작업했는데 요거 살짝 수정하죠. 패럴럭스에 여기에 요 01 요걸 작업했잖아요. 요거 살짝 복사해서 작업한 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공부한 거 이렇게 샘플 해줘서 요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또 패럴럭스 이펙트 1번 본 거잖아요. 1번 jQuery 봤으면은 이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이거 봤으니까 요걸 봤죠? 봤으면은 아직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좀 주소를 틀린 것 같네요. 그죠? 주소 틀린 것 같으니까 스크립트 해서 요게 빠져야 되죠? 깃헙의 스크립트 샘플에 패럴럭스 이펙트에 패럴럭스 01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래서 바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연습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나오는 게 좀 천천히 나오고 좀 느리게 나오는 것 같죠? 느리게 나오는 것 같네요. 요거 좀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컨트 여러분 거에 화면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 저는 2가 반으로 나온 게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을 다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 패럴럭스에 기쁘게 확인하시면 깃헙에 확인하시면 안 나타나고 다시 업로드 시켜줘야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깃헙에 보면 수정된 게 이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상 관리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 이런 식으로 커밋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커밋 해주신 다음에 지금 바로 하시면 이렇게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바로 또 해줬으면 에러가 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려줄 겁니다. 뭐가 계속 뜨는데요. 이렇게 해서 올려줄 거예요. 처음에 바로 하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이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는 해서 한번 가져오는 것도 해주고 업로드하는 것도 해주고 푸시도 해주고 하면 소스가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확인해 볼까요? 이쪽에 깃허브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깃허브에 가셔서 스크립트 샘플에 가시면 이쪽에 마우스 패럴럭스 01에 가보시게 되면 바뀌었나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스크립트에 가보시면 이쪽이죠. 이가 없어졌네요. 바로 반영이 됐네요. 그럼 반영이 됐으니까는 이쪽에 가서 메인에 가서 클릭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게 좀 달라질 거예요. 그죠? 바로 나타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